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우리 만약에 이제 루트 A와 루트 B라는 녀석을 서로 곱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곱하기로 약속을 지금부터 할 거냐 하면 얘는 제곱근 안에서 곱하기로 약속을 할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 뭐 루트 2랑 루트 3을 서로 곱할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제곱근 안에서 서로 곱해서 루트 6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볼 거야. 그런데 우리가 곱셈을 할 때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 어떤 거냐 하면 자, 루트 2랑 루트 2를 곱했네. 그러면 제곱근 안에서 2의 제곱이 생겨.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곱근 안에 제곱이 생기면 절대값으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얘가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양수가 돼서 정리를 하기로 했지. 자, 즉 무슨 얘기냐? 제곱근과 제곱근을 곱했는데 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다. 그럼 얘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곱셈을 할 때는 이런 연산을 우리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나 더 들어볼게요. 만약에 2루트 3하고 내가 루트 3을 곱했어. 그러면 제곱근은 제곱근끼리만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2하고 루트 3을 두 번 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해주는 거지. 그런데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야. 아까 얘도 마찬가지. 루트 2를 두 번 곱했지. 그럼 얘도 루트 2 제곱입니다.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좀 더 수월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이구나. 그래서 6이구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곱셈은 제곱근 안에서 곱셈을 진행해주면 된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나눗셈. 우리 나눗셈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역수의 곱으로 나타내기로 했다, 그지? 그래서 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전체 통분을 해서 B분의 A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분모의 무리수, 만약에 이제 저 B가 제곱수라고 한다면 유리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루트 B는 보통 무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무리수가 들어가는 거를 별로 탐탁찮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를 진행을 해줍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신 분모에 그러한 녀석을 곱했으면 분자에도 똑같은 값을 곱해줘야 전체 값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겠지. 그래서 분모 유리화라는 과정은 자,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는데 얘를 분모에 곱해줄 값을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루트 B를 두 번 곱했으니까 B가 되고 그럼 루트 AB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모를 유리화해준다. 예제 1번이랑 2번은 단순 계산이니까 3번, 4번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제곱근 안에 있는 수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문제. 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수를 안으로 집어넣는 문제.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2를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5제곱. 근데 이 5제곱도 보면은 짝수만큼 묶어주면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더라. 그러면 이 4제곱이라고 하는 수는 4를 제곱한 수와 같게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루트 32라고 하는 거는 루트 4제곱 곱하기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제곱수는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안에 그대로 있고 그래서 A는 4, B는 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분의 14 그럼 이미 여기 이제 7이라는 수가 있지만 이거 없다 생각하고 일단 안에서 약분을 진행을 하면 얘가 81이고 얘가 7이네. 그리고 81 같은 경우에는 3의 4제곱 우리 방금 전에 이 4제곱을 4의 제곱으로 변환했듯이 그럼 이것도 3제곱의 제곱 그래서 9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면 그러면 얘는 결국 루트 9의 제곱 분의 루트 7이 될 거니까 이 C는 어떤 거? 그렇지 9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떤 수? 제곱수. 제곱수가 밖으로 나갔다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제 어떤 수가 돼서 제곱수가 돼서 들어온다라고 역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수는 6은 그대로 있고 밖에 있던 2가 제곱이 돼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 분자에 있는 3은 그대로 두고 분모에 있는 3은 제곱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정리해주면 B는 3분의 1이다. 그리고 얘는 24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예제 5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루트 3을 A라는 문자로 표현을 했고 루트 7을 B라는 문자로 표현을 했는 문제. 그러면은 루트 336을 A와 B라는 문자로 한번 표현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336이라는 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자. 그러면 336을 한번 나눠보자. 자, 3으로 나누면 112. 얘를 7로 나눠보자. 그러면 1, 40이니까 6.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지겠네. 그런데 이 16이라는 애는 4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4.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얘는 4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근입니다. 그러면 이 제곱근 안에 있는 제곱수는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얘는 4, 3 곱하기 7. 그런데 이 제곱근은 서로 분리가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루트 3이 뭐라고? A라고. 루트 7이 B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럼 얘는 4AB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네요. 지금 4라는 수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언급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4라는 숫자는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6번 분모 유리화하는 문제. 자, 그러면은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다가 뭐 곱해야 될까? 루트 5. 그렇지. 루트 5.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 5가 되면서 루트 5 곱하면 2 루트 15.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자, 분자에 이렇게 루트 18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서 분모 분자에 바로 루트 18을 곱하지 말고 일단 루트 18을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보자. 왜? 이 녀석이 3제곱 곱하기 2니까 그럼 얘는 3루트 2 분의 2 루트 5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그러고 나서 분모 분자에 루트 2만 곱하는 겁니다. 왜? 이 제곱근만 없애면 되니까. 그러면 얘네들 곱하면 2가 되죠. 그러니까 6분의 2 루트 10. 따라서 2 약분해주고 나면 얘는 3분의 루트 10.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 다음에 예제 7번은 우리 예제 1번, 2번처럼 그냥 계산하는 문제니까 그거는 따로 한번 해보고요. 자, 예제 8번 활용 문제. 지금 문제에서는 가로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 그러니까 가로 길이를 문자로 두자. 근데 부피가 144 세제곱센티미터래. 그러니까 그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이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 x라고 하는 거는 144에서 나누자. 그리고 나누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우리 아까 정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24라고 하는 애는 4 곱하기 6, 즉 2제곱 곱하기 6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럼 얘는 2루트 6이 되겠네. 따라서 얘는 정리하기를 3루트 2 곱하기 2루트 6 분의 144라고 정리를 해주면 6이네요. 약분해 봅시다. 24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루트 12분의 24인데 여기서 24라고 하는 친구는 2 곱하기 12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 12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루트 12의 제곱입니다 라고 한 번에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분모에 있는 루트 10이랑 약분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2 루트 12 대신 루트 12처럼 정리가 되는 녀석은 그대로 답안을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2 루트 3입니다. 그래서 4 루트 3입니다. 라고 정리까지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이거는 마치 그거와 같아요. 문자와 식 단원에서 동류한끼리 묶어서 식을 계산한다 라고 했던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와 루트 3을 더한다. 그러면 이 덧셈은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왜? 루트 2라는 얘, 루트 3이라는 얘가 그냥 하나의 문자예요. 얘가 그냥 하나의 문자예요. 대신 그 안에 들어있는 수가 다른 거니까 문자도 그냥 다른 문자를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만약에
같은 문자를 내가 2번 더 했다. 그러면 얘는 루트 2를 내가 2번 더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거지. 하나만 더 해보자.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루트 2를 뺐어. 그럼 어떻게? 루트 2가 2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가 1개를 뺐다고. 그러니까 개수들끼리 빼는 거라. 그래서 문자식 단원에서 동류항들끼리 계산을 하는 연산과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곱셈도 마찬가지. 만약에 우리가 루트 A가 있고 루트 B 더하기 루트 C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요렇게 분배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루트 A랑 루트 B랑 곱했어. 그럼 루트 AB. 루트 A랑 루트 C랑 곱했어. 그럼 루트 AC.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호는 이렇게. 어떤 법칙? 분배 법칙. 자, 예제 3번에 2번입니다. 우리 아까 유리화 했었던 문제들이랑 좀 다른 부분은 분자의 식이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얘를 분모를 유리화를 하려면 얼마를 곱해야 되는지는 알겠어.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 수를 두 개의 값들 중에 하나에만 곱하는 실수를 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안 되고 이 전체에다가 루트 2를 분배를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 뒤의 식은 유리화를 해주려면 루트 5를 곱해야 되는데 얘도 전체 루트 5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분배를 해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자, 루트 2 분배하면 2루트 10. 그 다음에 얘 분배하면 마이너스 2루트 5. 왜냐하면 요 10은 2 곱하기 5니까 2 곱하면 2제곱 곱하기 5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정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얘 분배하면은 5루트 10. 그 다음에 얘 분배하면 마이너스 5루트 2.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루트 10은 루트 10끼리. 그 다음에 루트 5랑 루트 2는 서로 다르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정리하면 루트 10.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정리하면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리해주자. 그러면 루트 2 다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얘를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약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정리를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예제 5번입니다. 예제 5번처럼 이거 결과가 유리수가 된다. 혹은 이거 결과가 무리수가 된다. 그러면 유리수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어떤 거? 이 루트 5를 달고 있는 요 녀석의 개수가 결국에는 0이 된다. 그래서 얘는 쌤은 개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요 개수가 0이 되면 된다. 어떤 거? 이 루트 5의 개수가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4루트 5 빼기 5 더하기 얘 분모 유리화 해주면 분모 분자에 루트 5 곱해서 10분의 그러면 A에 5 마이너스 2루트 5. 그러면 우리 어차피 A라는 수는 문제에서 유리수라고 주어졌으니까 결국 뭐만 보면 된다? 루트 5를 가지고 있는 애들만 보면 된다. 그래서 얘는 4랑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5분의 1A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뭐가 돼? 0이 되도록 하는 A를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지. 이거를 다 전개를 해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만약에 그 유리수가 뭐가 되는지를 물어본다면 다 전개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얘만 0이 되는 거를 찾아주면 돼요. 자, 예제 7번 대소관계 한번 봅시다. 자, 대소관계는 우리가 차를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2에서 얘를 한번 빼보자. 그러면 소거된다, 그죠? 그러면 3 마이너스 루트 8인데 이 3이라는 녀석을 제곱근으로 변환을 해주면 루트 9가 되네요. 그러면 루트 9가 클까요? 루트 8이 클까요?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요 방향이 돼야 된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뺍시다. 그러면 얘는 2루트 6 빼기 5가 되겠죠. 그럼 이 2루트 6과 5도 제곱근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얘가 더 크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네.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떤 방향? 요 방향이 돼야 되겠네. 이번에도 차를 이용합시다. 그러면 얘는 2루트 2 빼기 루트 5. 그런데 이 2루트 2는 루트 8과 같으니 루트 8이 루트 5보다 더 크죠? 그러면 이 결과는 양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겠네요. 그 다음 4번 뺍시다. 그러면 그 결과는 루트 5 마이너스 1. 근데 이 2는 루트 4. 근데 루트 5가 루트 4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양수.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은 이쪽 방향. 그 다음 요번에도 뺍시다. 그러면 루트 2는 루트 2끼리. 없는 애들은 없는 애들끼리. 그래서 이 친구 정리하면 루트 32. 이 친구는 정리하면 루트 36. 루트 32와 루트 36 비교하면 얘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 결과가 음수. 그러니까 얘가 더 크네요. 그래서 주어진 경우 중 옳은 것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곱근표를 보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어떤 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루트 2더라. 그러면 그 제곱근표를 이용해서 대략적인 값을 우리가 산출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뭐 루트 200이 그러면은 이 루트 2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얘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얘가 대략 한 1.414 얼마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략 한 이 정도 근사치를 갖는다라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혹은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러한 값은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보면 제곱근 안에 있는 값이 어떤 제곱수가 있는지, 특히 10의 거듭제곱 중에서 짝수 거듭제곱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10루트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찾아낸 근사치에서 곱하기 10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얘는 14.14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루트 2000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2000이라는 녀석은 10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짝수만큼 거듭제곱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해줄 때 20 곱하기 10의 제곱, 그래서 10 루트 2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는 보면은 루트 20의 값이 반드시 어떻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값에다가 10을 곱한 이 값이 정답인 거지, 이 루트 2에다가 절대 1000 혹은 뭐 10 루트 10 이러한 값을 곱해서 정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알겠죠? 반드시 짝수만큼 거듭제곱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찾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떠한 제곱근의 값이 정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소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제곱근을 그러면 얘를 제곱했을 때 어떤 정수를 제곱하고 어떤 정수를 제곱했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라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제곱근을 씌웠을 때 그 정수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값은 대략 n. 얼마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얘는 정수 부분이 n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 이 전체 값에서 얘만 제외한 나머지 값들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 값에서 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값이 되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루트 6이 있다. 그럼 얘에 대한 정수 부분을 우리는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6이에요. 그런데 6 근방에 있는 제곱수를 찾아보니까 2제곱 4가 있네요. 근데 3제곱 9보다는 작아요. 얘네들 사이에 있네. 그러니까 얘는 2와 3 사이에 있는 애니까 얘는 2. 얼마겠네. 그러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2네. 그리고 소수 부분이 이 값에서 2를 뺀 값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자, 이 문제를 한 번만 더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볼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문제도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에 현혹되지 말고 얘만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루트 6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사이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찾는 과정은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은 이 부등호에서 똑같은 값을 빼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부등식 성질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이 수 자체가 1.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만약에 1 빼기 루트 6이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찾는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루트 6이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6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으면서 마이너스 3보다는 큽니다. 그러고 더하기 1이니까 얘는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작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수가 대략 어디쯤?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어딘가쯤 이쯤에 얘가 있을 거라는 거지. 자, 예제 2번 보게 되면 일단은 루트 3이 어떤 정수 사이에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주면 루트 3이라고 하는 애는 1과 2 사이에 있더라. 왜? 얘 제곱하면 3, 얘 제곱하면 1, 얘 제곱하면 4.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있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6이니까 6 마이너스 루트 3은 4보다는 크면서 얘가 5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부등호 결정이 되겠네. 그러면 정수 부분은 4가 될 것이고 소수 부분은 이 값에서 저 4를 빼고 남은 수가 될 거니까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 요거 자체가 그냥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